7월 1주차 위클리 HR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런 공문 많이 받아보신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 2주 동안 집중 운영이 되는데 최저임금 준수, 임금 체불,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지 등을 위주로 살펴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노무관리지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되어서 현장 점검 예방의 날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 미리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학병원과 개원의 집단 휴진을 발표했습니다. 병원 인사관리의 특성상 원장 선생님이 진료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수익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개원의께서 휴진에 동참을 하게 되어서 병원이 휴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럴 때 직원들한테 그 휴업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원장 선생님께서 정해진 월급을 그냥 그대로 주겠다라고 하면은 문제될 거는 없는데요. 우리 직원들 나와서 일하지 않으니까 우리 월급을 깎을 거야 라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휴업수당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평균 임금의 70%를 주거나 혹은 통상임금이 더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정상임금을 지급하셔야 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코너 위클리 라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클리 라움은 저희 라움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자문에 관련된 이슈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위클리 라움은 최근에 사업장에서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한 6만 7천 개 정도 되는 사업장에 어마어마하게 공문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회사에서 최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해 가지고 피보험자 이직 사유 상실 코드를 23번으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왜 23번으로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그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공문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상황에 있었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근속한 직원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그러한 경우에 회사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권고사직 처리가 많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퇴사한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이유로 해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 가지고 실업급여를 많이 수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실업급여 수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기금이 그 고용보험이 만들어진 이래로 최초로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기금에 대한 손실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감사원이 이제 고용보험 기금에 대한 재정 감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진이 됐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실태를 확인해서 보고를 하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23번 코드로 신고된 사업장들에 대해 가지고 그 퇴직자에 대한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공문을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 자문사에서도 2009년도에 입사해 가지고 2023년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가지고 그 사유를 확인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문을 받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3번 코드에 해당되는 그 사유를 제출을 해야 될 건데요. 23번 코드에 따르면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다 라거나 또는 뭐 직제 개편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되거나 축소되었는데 이 직원이 할 일이 없어져 가지고 공고사직을 했다 라거나 일부 사업이나 작업 형태 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주의 퇴직 권고가 있었다 라는 그런 사실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 정당한 23번 코드에 해당이 된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 시기였기 때문에 주문량이나 작업량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이직한 경우도 인정이 되니까요. 그런 매출액 데이터 같은 것들도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23번 코드에 해당되는 사유가 우리 기업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유가 없는데 그냥 공고사직으로 처리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자문사에 또 다른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코인이나 주식으로 많이 피보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개인사에 의해서 사업장에게 가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사로 인해서 가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가불의 경우에는 가불 신청서를 반드시 받아주시고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생한 급여의 경우 조금 날짜를 앞당겨서 지급하는 정도는 괜찮으나 사실은 발생하지 못한 6개월치의 급여를 가불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금액의 급여액을 가불해 주시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급여액 내부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를 가족이나 다른 지인의 계좌로 받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직접불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불이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타인이나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 임금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의견에도 이렇게 지급했을 때 법 위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이거나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계좌로 금액을 받아야 한다라고 요청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차라리 현금을 지급하신 뒤 현금 수령 확인증을 꼭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소한 것들도 가볍게 놓쳤을 때 법 위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위클리 라움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한 기업에 대한 그 규정 개정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복리후생규정 요거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업에서 온 질문인데요. 이러한 규정 개정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되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1조에는 취업규칙에 대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대한 예시적인 그런 사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또는 이와 관련된 근로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이 각각 나누어져 있더라도 이 각각의 규정들이 근로자의 복무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설령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모두 취업규칙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이 각각 효력을 다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그 각 규정에 대해서 모두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진행을 하셔야 유효하게 법 규정 개정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이러한 규정에 대해 가지고 이걸 직원들한테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직원들이 이거를 사진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복사나 이렇게 출력해서 가져가도록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의 게시 의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판에 게시한다라거나 휴게실에 비치한다라거나 혹은 요즘에는 이제 인트라넷이나 아니면 ERP 시스템에 전자게시판에 삽질을 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꼭 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나 그런 출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셔도 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사업장을 양수양도하는 경우가 좀 최근에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양수자나 양도인의 경우에 그 다음 사업장에서 이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근로관계를 계속 이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인수자가 그 일부의 근로자를 받지 않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혹시 해고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개인 사정으로 그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시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양수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을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고용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이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 자격증 등 특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시 설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에도 30일 전 해고 예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저희 사업장에서 이제 며칠 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이슈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30일 전에 이런 사정으로 사업장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고용 종료가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7월 1주차 위클리 HR과 위클리 라움을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HR 화이팅! 화이팅!